안녕하세요. 저는 김창현입니다. 요양보호사 핵심 요약 정리 노트 책을 출간했습니다. 저와 함께 공부하시면 100% 여러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하나하나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더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 제 47강 안전관리 표준교재 3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근 출제 빈도를 보면 2017년도 21회, 22회, 23회 각각 두 문제씩, 2018년도 24, 25회 각각 두 문제, 26회 세 문제, 2019년도 27회 한 문제, 28회 두 문제, 29회 한 문제, 최근 2020년도 30회 때 한 문제. 안전관리는 최소한 한두 문제씩은 꼭 나온다라고 여러분이 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전관리는 낙상, 그 다음에 화재, 그 다음에 수해와 태풍, 지진, 정전, 전기 사고에 대한 안전 관리입니다. 특히 화재 관련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진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주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제 47강 안전관리를 강의를 진행하기 전에 2020 요양보호사 핵심 정리 노트의 특징이 뭔지 한번 들어보시고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양보호사 시험 역대 기출 완벽 분석한 핵심 요약 정리 노트 특징입니다. 이 책은 수험생 입장에서 요양보호사 스터디 그룹에서 기출 지문을 재구성하여 만든 교재입니다. 그리고 최단기간 공부해서 물고기가 튀어나오듯이 시험장에서 정답이 톡톡 튀어나오도록 만든 교재입니다. 또 단원별 최근 출제 빈도표와 기출 표기로 수험생들이 중요성을 바로 알 수 있도록 만든 최초의 교과서입니다. 제 47강 안전관리. 재해는 미리 주의하여서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죠. 재해가 발생했다면 또 신속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먼저 낙상입니다. 표준교재 329페이지. 낙상은 넘어지거나 떨어져서 몸을 다치는 것으로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추락 또는 걸려 넘어지거나 미끄러져 넘어지는 것을 모두 포함합니다. 이 낙상은 특히 노인에게서 많이 발생하죠. 노인에서 발생률이 높은데 의료기술이 발전하여 수명이 연장됨에 따라서 노인구 비율이 늘어나 낙상 발생은 점점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이 이제 굉장히 높죠. 낙상을 경험하며 노인의 15.9%, 약간 16% 가까이가 낙상을 경험했고, 낙상 경험 노인의 평균 낙상 횟수는 2.1회, 낙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는 경우는 64.9%라고 합니다. 이게 2017년도 노인 시대 조사에 나온 결과예요. 자, 그러면 낙상 예방의 중요성. 낙상으로 인한 사망, 그리고 입원, 그 다음에 이제 중증 손상으로 삶의 질이 현저하게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낙상 예방을 위한 관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낙상 돕는 방법.
낙상 발생 후 일어날 수가 없는 경우죠. 낙상이 발생 후에 일어날 수가 없는 경우는 119에 전화한다. 두 번째, 절대 뼈를 맞추거나 이동시키거나 움직이지 않게 하고 의료진이 올 때까지 대상자를 지킨다. 절대 뼈를 맞추거나 이동하거나 움직이지 않게 하고 의료진이 올 때까지 대상자를 지킨다. 이게 13회 때 나왔어요. 다음으로 낙상 발생 후 일어날 수 있는 경우 돕는 방법은 낙상한 대상자를 발견했을 때 가장 먼저 일어나게 해서는 안 되며 진정시킨다. 주의해야 돼요. 낙상 발생 후 일어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낙상한 대상자를 발견했을 때 가장 먼저 일어나게 해서는 안 되며 진정시킨다. 이게 기출 논점이에요. 13회 26회 때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일어나기를 시도하기 전에 대상자에게 다친 곳과 아픈 곳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다음 순서로 일어나기를 시도할 수 있도록 돕는다. 다음은 1단계, 5단계가 있는데 1단계. 옆으로 눕고 이쪽에 있는 다리를 구부린 후 옆쪽으로 눕고 이쪽에 있는 다리를 구부린 후 양팔꿈치와 양손으로 몸을 일으킨다. 2단계요. 2단계. 의자나 다른 튼튼한 가구에 양손을 올려놓고 몸을 당겨 무릎을 꿇게 한다. 3단계. 물체를 잡은 상태에서 힘이 있는 쪽 다리를 앞으로 놓게 한다. 4단계. 천천히 일으킨다. 5단계. 조심스럽게 돌려서 앉힌다. 자, 이 순서 잘 알아두시고요. 다음으로 낙상 유발 요인은 뭐냐? 낙상 유발 위험 요인이 있어요. 보행장애가 있는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 기립성 저혈압이 있는 사람, 4가지 이상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사람, 발에 이상이 있거나 적절한 신발을 착용하지 않은 사람, 시력이 떨어져 있는 사람, 그리고 집안에 낙상 위험 요인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집안이 정리가 안 되어 어지럽거나 전등이 희미한 경우, 보조기구, 지팡이나 목발 등 보조기구들의 크기나 형태가 맞지 않는 경우, 공간들의 손상을 유발하도록 디자인된 경우, 공간들이 손상을 유발하도록 디자인된 경우입니다. 다음으로 낙상을 일으키는 요인 중요합니다. 낙상을 일으키는 요인. 역대 시험 문제 많이 나왔어요. 낙상을 일으키는 요인이 있는데 신체적 요인, 환경적 요인, 행동적 요인이 있어요. 이거를 서로 바꿔놓아요. 신체적 요인에 환경적 요인을 집어넣고 또 환경적 요인에 신체적 요인이나 행동적 요인을 집어넣고 옳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시험 문제 많이 나왔죠. 자, 신체적 요인에는 운동장애나 심신질환, 심장질환, 빈혈, 시력저하, 신체에 관련된 겁니다. 신체적 요인이니까. 반사작용이 느려짐, 진정제, 이뇨제, 혈압 강화제 사용, 야노증, 근력감퇴. 이게 신체적 요인이에요. 이게 9회 때, 10회 때, 18회 때, 22회 때, 28회 때 이게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환경적 요인으로는 집안 환경이나 외부 환경 등 미끄러운 마룻바닥, 난간 없는 계단, 부적절한 조도, 평평하지 않은 마룻바닥, 고정되지 않는 매트. 이게 환경적인 요인에 의한
낙상입니다. 1, 4, 16, 18, 22회 때 나왔던 문제예요. 다음은 행동적 요인으로는 지나친 음주나 개인의 활동량 저하 등이 행동적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낙상을 예방하는 방법. 약물 복용에 대해서 의사에게 확인받고 과음을 삼가하기. 시력이 나빠지면 자신에 맞는 안경 쓰기. 다음으로 집안 환경을 안전하게 만들기. 하지 근력 강화를 위해 꾸준히 운동하기가 낙상 예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에서 낙상 예방 주의사항.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9회 때, 15회 때, 24회 때, 또 11회, 15, 16, 18, 21회 때 이렇게 시험 문제 쭉 나왔는데요. 질문 하나하나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낙상, 가정에서 낙상 예방 방법. 자, 첫 번째. 화장실의 타일바닥, 방과 거실 장판, 마룻바닥에서 미끄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4회 때 나왔고요. 화장실에 나올 때 물기가 있으면 바로 닦아 제거한다. 9회, 15회 때. 가정에서 낙상 예방 주의사항이에요. 다음에 변기 옆과 옥조 벽에 손잡이를 설치한다. 15회 때 나왔습니다. 다음 화장실 문학 카펫이나 깔개는 밑부분에 미끄럼 방지가 되어 있는 것을 사용한다. 다음 방이나 거실, 주방에 물기나 기름기 등을 바로 닦아 제거한다. 다음 부엌 싱크대나 가스레인지 근처의 바닥에는 미끄러지 않도록 고무 매트를 깔아 놓는다. 다음 바닥 타일과 장판은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되어 있는 제품만을 사용한다. 다음 욕조와 샤워실에는 미끄럼 방지 스티커를 붙이거나 바닥 미끄럼지 방지 매트를 사용한다. 가능하면 모든 방과 현관의 문턱을 제거한다. 이것도 11회, 15, 16, 18, 21회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바닥에 전선이나 물체, 헝겊, 수건, 이불, 박스, 높이가 낮은 가구 등이 있으면 보행시 발에 걸리적거리지 않게 치운다. 이것도 4회, 5회, 7회, 16회, 21회, 28회 나왔어요. 바닥에 전선 등 걸리적거리지 않게 치운다. 다음 침실, 욕실, 모서리 등을 어둡지 않게 한다. 15, 18, 25회 때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조명이 어둡거나 전구가 나가면 바로 교체하고 LED 등이라고 있죠. LED 등의 밝은 조명으로 교체한다. 다음 가급적 계단보다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한다. 계단 주위에 물체나 장애물이 없도록 깨끗이 치우고 조명을 받게 한다. 이 지문도 21회, 24, 25, 28회 때 나왔습니다. 취침 시 침대의 높이를 최대한 높인 데가 아니라 낮춘다. 이것도 15, 18, 21, 24, 28, 최근 30회 때 또 나왔어요. 취침 시 침대의 높이를 최대한 낮춘다. 다음 침대에서 취침할 때 바로 옆에서 조명을 켤 수 있도록 준비해 둔다. 다음에 침대 난간을 올리고 취침하게 한다. 침대 난간을 올리고 취침하게 한다. 16, 18, 21, 24, 25, 28회 때 나왔고요. 갑자기 잘 안 보이는가요? 자, 갑자기 자세를 바꾸거나 움직이지 말고 천천히 움직이는 것을 생활화한다. 다음 발에 꼭 맞는 신발, 바닥에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된 신발을 신게 한다. 욕실에서 신발을 신게 하고 샤워기, 욕조의 안과 밖, 화장실 근처에 손잡이를 설치한다.
발에 맞는 낮고 넓은 굽과 고무바닥으로 된 신발을 신고 헐겁게 늘어지거나 긴 옷은 가구나 문고리에 걸릴 수 있으므로 피한다. 현기증이나 정신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약물의 복용을 피한다. 균형을 유지하고 근력을 강화할 수 있는 운동을 하고 고관절 보호대를 착용한다. 조금 전에 갑자기 자세를 바꾸거나 움직이지 말고 천천히 움직이는 것을 생활한다가 이번 30회 때 처음으로 나온 기출 지문이에요. 갑자기 자세를 바꾸거나 움직이지 말고 천천히 움직이는 것을 생활한다. 이게 30회 때 가정에서 낙상 예방 주의사항으로 옳은 지문으로 나왔습니다. 참고를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균형을 유지하고 근력을 강화할 수 있는 운동을 하고 고관절 보호대를 착용한다. 다음에 화제가 되겠습니다. 화제. 표준교재 332페이지. 화제. 시험 문제 많이 나오죠, 화제. 화제는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나기도 하고, 또는 또 대부분 또 사소한 부지로 발생합니다. 화재의 발생 원인은 전기나 가스, 담뱃불, 유류, 석유나 기름 등 유류, 방화, 그 다음에 불장난 등 여러 가지가 있죠. 발생 원인으로는 이 화재가 발생되면 인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화재는 1년 내내 발생하지만 특히 봄철에는 습도가 떨어지고 바람이 강하게 불기 때문에 작은 불씨도 삽시간에 큰 불로 번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화재 예방을 위한 습관이 중요하죠. 습관. 시험 문제도 많이 나오죠. 화재 예방을 위한 습관. 콘센트 하나에 여러 개의 전열기구 플러그를 꽂는다. 라면 틀린 질문이에요. 꽂지 않는다. 21에 23에 들어갔어요. 니은 음식을 조리하는 중에 특히 기름을 사용하는 음식을 조리하는 중에는 주방을 떠나지 않는다. 주방을 떠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해요. 17, 20, 21, 23, 25에 나왔습니다. 다음 디귿. 성냥, 라이터, 양초 등은 노인과 어린이의 손에 닿는 것을 보관한다? 닿지 않게 보관한다. 21에 23에 들어갔어요. 리을. 난로 곁에는 불이 붙는 물건을 치우고 세탁물 등을 널어놓는다? 널어놓지 않는다. 23회 때 나왔습니다. 미음. 소화기가 비치된 장소를 알아두고 사용법을 익힌다. 16, 23회 때 나왔어요. 다음. 비읍. 자리를 떠날 때는 전기, 가스, 석유, 전기기구 등이 꺼졌는지 확인한다. 21회 때 나왔어요. 그 다음에 시읒. 안전을 위해 사전 점검을 생활하고 대피 훈련을 철저히 한다. 21회 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대피 훈련을 평상시에 철저히 해주시면 화재 발생 시에 대피할 수 있어요. 대피 훈련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대피 훈련 시 챙겨야 할 내용. 대피 방법과 대피해서 만나는 장소를 사전에 약속한다. 피할 때 가져가야 할 중요 물건 목록을 작성하고 챙길 사람을 정한다. 비상연락 전화번호와 연락할 사람을 정하고 문틈을 막을 때 필요한 청테이프 또는 수건을 항상 준비한다. 외부 대피 시 사용할 수건 등 물건을 준비한다. 다음에 화재를 감지하는 방법. 눈, 귀, 코, 손이 있는데요. 화재를 감지하는 방법으로는 눈, 연기가 보이고 따가워진다. 사용하지 않는 전열기구 코드가 빠져 있는지,
가스레인지 중간 밸브가 잠겨 있는지 확인한다. 눈으로는. 귀로는 사람들의 아우성, 비상벨 소리, 평소에 나지 않는 소리가 난다. 이 화재를 감지하는 방법이에요. 귀로. 무엇인가 타는 냄새가 난다. 손, 열기를 느끼기 위해 가까이에서 온도를 느껴본다. 다음, 화재 시 대처 방법. 연기나 불이 난 것을 보면 불이야! 라고 소리치거나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린다. 니은 가장 먼저 하던 행동을 멈추고 상황을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한다. 이게 18, 22, 26회 때 나왔던 기출 지문입니다. 다음으로 불길이 천정에 닿지 않는 불이라면 소화기나 물 양동이를 활용하여 신속히 끈다. 18회 때 나왔어요. 불길이 천정까지 닿지 않는 불이라면 소화기나 물 양동이를 활용하여 신속히 끈다. 소화기를 실내에서 사용할 때는 문을 등지고 소화기 분말을 쏜다. 문을 등지고 그 다음에 안전핀을 뽑는다. 노즐을 잡고 불 쪽으로 향한다. 손잡이를 움켜쥔다. 분말을 고루 쏜다. 자비가 아니라 손잡이에요. 그 다음에 옷에 불이 붙으면 하던 일을 멈추고 얼굴에 화상을 맞고 연기가 폐로 들어가지 않도록 얼굴을 가리고 특히 눈, 코, 입을 가리고 바닥에 뒹굴며 불을 끈다. 자, 일단은 멈춘다. 그 다음에 눈과 코, 입을 보호하고 엎드린 다음에 뒹군다. 이 순서대로 하시면 돼요. 리을, 불길이 커져서 불을 끄기 어려운 경우 어떻게 해야 되죠? 신속히 대피한다. 18회, 22회, 26회 때 나왔던 기출 지문이에요. 불이 커져서 불을 끄기 어려운 경우는 신속히 대피한다. 세대 밖으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 경량 칸막이를 부수고 이웃집으로 대피하거나 완강기를 이용하여 창문으로 내려가는 방법. 실내 대피 공간으로 대피하였다가 불이 꺼진 후 나오는 방법 등을 활용한다. 비상구를 활용하고 완강기를 활용하고 경량 칸막이를 활용하고 실내 대피 공간을 활용한다. 다음은 화재시 대피 요령. 화재시 대피 요령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기억, 계단을 이용해서 이동한다. 24, 26회 나왔는데요. 특히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동한다면 다 틀린 지문이에요. 엘리베이터 사용하면 안 됩니다. 엘리베이터 사용하게 되면 정전으로 인해서 엘리베이터가 멈춰서 연기에 의해서 질식될 수 있습니다. 질식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절대로 엘리베이터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계단을 이용해서 이동한다. 계단을 이용해서 이동한다. 니은 아래층으로 대피할 수 없는 경우 옥상으로 대피한다. 디귿 대피할 경우 젖은 수건 등으로 코와 입을 막고 낮은 자세로 어떻게 한다? 대피한다. 낮은 자세로 대피한다. 이게 19, 22에 24에 들어갔어요. 대피한 경우에는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서 구조를 기다려야 한다.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서 구조를 기다린다. 19, 22, 24, 26회. 당연하죠.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서 구조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음 연기가 방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틈을 물에 적신 옷이나 이불로 막는다. 비읍 바닥에 엎드려 기어 나온다. 26회 때 나왔어요. 시읒 야간 화재 시 실내가 컴컴하여 방향을 알기 힘드므로 한쪽 손으로 벽을 짚고 조심스럽게 발을 옮겨 밖으로 나간다. 이응 벽을
짚은 손을 바꾸면 오히려 더 깊은 실내로 들어갈 수 있으므로 벽을 짚은 손을 바꾸지 않는다. 이때 손수건 옷등을 이용하여 호흡기를 보호하고요. 자세를 낮춘다. 그 다음에 다른 손으로 벽을 짚는다. 한쪽 방향으로 신속하게 이동하여 밖으로 대피한다. 아시겠죠? 다음으로 수해와 태풍 표준교재 3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해와 태풍. 자, 우리나라는 매년 그 홍수 피해를 겪어왔죠. 폭우와 태풍은 산, 하천, 마을, 논밭 등을 파괴하고 감염병까지 번지게 하므로 수해가 발생했을 때는 침착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평소에 유사시, 대피 경로, 본인의 역할 등을 명확히 숙지하고 있어야 하고 물이 집안으로 흘러 들어오는 경우 모래주머니 등을 사용해서 막아야 합니다. 또 상수도의 오염에 대비해서 욕조에 물을 받아두고 필요시 전기 차단기를 내리고 가스 밸브를 담가 두어야 합니다. 성냥불, 성냥불이나 라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창문을 열어 환기하고요. 가스와 전기는 기술자의 안전조사가 끝난 후 사용해야 합니다. 다음 태풍 오기 전 대비 방법. 폭우 시 대피할 장소를 알아두고 비상용품은 챙기고 비상용품은 챙겨야 되겠죠. 비상용품이 뭐 응급약이랄지 손전 등, 그다음 식수, 비상식량, 그 다음에 휴대전화기, 충전기, 휴대용 번호, 담요 등은 챙겨 나갈 수 있도록 한 곳에 놓아두고 유효기간 내에 물품으로 교체해 두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연료를 미리 채워두고 상수도 공급 중단을 대비해서 욕실에 미리 물을 받아두는 게 좋고요. 도시의 경우 침수가 시작되면 배수구가 잘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막힐 수가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기 전에 미리 밀물바지와 배수구에 쌓인 쓰레기를 청소해두고 농촌 산간지의 경우는 논독과 물꼬를 미리 조직해서 보수해 두면 좋고요. 해안가의 경우 선박을 미리 결박해 두는 게 좋습니다. 다음에 태풍 발생 중 대처 방법. 침수가 오래되는 경우 지하에서 나온다. 니은 실내에서 출입문과 창문을 모두 닫고 잠근 후에는 창문에서 최대한 떨어진 곳에 묻는다. 디귿 가스 누출 2차 피해가 생길 수 있으므로 가스는 잠가두고 폭우가 심할 경우 감전 위험이 있으므로 전기 제품도 가급적 쓰지 않는다. 리을 차량 이동 중이라면 속도를 줄이고 미음 하천변, 산길, 공사장, 가로등, 신호등, 전신주 근처, 방파제 옆으로 이동하지 않는다. 다음 지진입니다. 지진. 우리나라에서는 작은 규모의 지진이 계속 발생하고 있죠. 지진 발생에 대비해서 평소 준비를 철저히 하고 발생하면 침착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지진 발생 전 대비 방법으로는 크고 견고한 구조물 아래 또는 옆으로 피난하여 몸을 웅크린다. 이게 중요한 지문이에요. 다음으로 집 주위에 대피할 수 있는 공터나 학교, 공원 등을 미리 알아둔다. 그 다음 지진 발생 중 대비 방법. 이게 시험 문제 나오죠. 기억, 지진으로 흔들리는 동안은 식탁 밑으로, 이게 중요해요. 가정에서는 식탁 밑으로 내려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는다. 26, 29회 때 시험 문제 나왔어요. 다음으로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한다.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한다. 다음 디귿 건물 밖으로 나갈 때는 계단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이동한다. 이것도 29회 때 시험 문제 나온 기출 지문이에요.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이동한다 하면 틀려요. 엘리베이터는 사용을 금지합니다. 리을, 건물 밖에서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건물 밖에서는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뭐 위에 떨어질 수 있으니까 건물과 거리를 두고 주위를 살피며 대피한다. 미음,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을 대피한다. 비읍,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한다. 다음은 정전입니다. 정전에 대해서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정전에 대비해서 손전등을 미리 준비해 두고 전기기기 동시 사용을 자제하고 별도의 전용 콘센트를 사용한다. 정전이 된 때는 누전 차단기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요. 정전이 복구된 후에는 가전제품을 플러그에 하나하나 순서대로 꽂는다. 다음으로 냉동식품을 점검한다. 다음으로 고기 등의 빛깔이 변했거나 냄새가 난다고 판단하면 버린다. 장기 요양기관은 정전에 대비하여 보조 전원장치를 마련해 두어야 한다. 장기 요양기관이요. 다음에 전기사고. 표준교재 338페이지가 되어 있습니다. 전기기구를 사용하기 전에 설명서를 잘 읽어 조작 방법을 익힌다. 니은 전기가 통하는 느낌을 받으면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확인한다. 12, 16회 때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전선이 벗겨져 있는지 살펴보고 이상이 있으면 사용하지 않는다.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개의 전기 코드를 꽂지 않도록 한다. 가정집에 보면은 여러 개의 그 전기 코드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전기 코드를 여러 개의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개의 전기 코드를 꽂지 않도록 한다. 16회에서 나왔습니다. 5. 콘센트에서 플러그를 뺄 때는 플러그를 꼭 잡고 똑바로 빼야 한다 이거요. 코드와 플러그가 손상되지 않는다 이거죠. 플러그를 꼭 잡고 똑바로 빼야 코드와 플러그가 손상되지 않는다. 16, 30회 때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6. 전기가 꼭 필요한 샤워장 등에서는 콘센트에 보호용 커버를 씌워서 사용한다. 16, 30회 때 나왔어요. 7. 전기기구 물품 세척 시나 수선 시에는 절대 전기를 연결하지 않는다. 8. 만일 전기 쇼크를 입으면 전류가 차단될 때까지 다른 사람이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른 사람이 닿지 않도록 해야 해요. 16회 때 나왔습니다. 9. 장기 요양기관에서 직원과 요양보호 대상자에게 안전교육을 해야 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핵심 요약 정리를 했고요. 이제 기출 오답 바로잡기. 낙상을 예방하는 방법에 대한 기출 오답 바로잡기. 침대 높이를 높게 한다. 침대 높이를 최대한 낮춰야 되죠. 낙상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으로 계단에 손잡이를 없앤다. 손잡이를 설치한다. 침실의 야간 등은 꺼둔다. 어둡지 않게 한다. 거실의 문턱은 그대로 둔다. 문턱을 제거해야 한다고 했어요. 침대 난간을 내린다. 밤에 침대 난간을 올린다. 낙상 예방하기 위해서는 문턱을 낮춘다. 문턱을 제거한다. 계단에 작은 깔개를 놓아둔다. 계단에는 물체나 장애물이 없도록 깨끗이 치운다. 실내에서 슬리퍼를 신는다.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된 신발을 신게 한다고 했어요. 마룻바닥에 왁스를 칠한다. 잘 미끄러지죠.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되어 있는 제품만을 사용한다가 옳은 지문입니다. 바퀴 달린 의자를 제공한다. 바퀴가 없는 의자를 제공해야죠. 낙상을 예방하려면. 수면시 조명을 모두 끄면 안 되죠. 어둡지 않게 해야 됩니다. 화장실 갈 때 어두우면 낙상할 수가 있으니까요. 계단에 직사광선이 직접 들어오게 한다. 직사광선이 아니라 간접 조명을 해야 되죠. 조명을 받게 한다. 거실이나 바닥에 물건을 쌓아 놓는다. 걸릴거리지 않게 치운다고 했어요.
통로에는 조명을 꺼둔다. 마찬가지로 어둡게 않게 한다. 다음에 화재 예방을 위한 방법, 기출 오답 바로잡기. 난로 곁에는 세탁물을 널어 놓는다. 뭐라겠어요? 난로 곁에는 불이 붙는 물건을 치우고 세탁물 등을 널어 놓지 않는다. 했죠. 화재가 발생했던 일을 상기시키고 자주 주의를 준다. 상기나 주의를 주면 안 됩니다. 다음, 주방에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한다. 음식에 조리를 못하게 한다. 조리하는 중에는 주방을 떠나지 않는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취급상의 안전수칙을 무시한다. 안전을 위해 사전 점검을 생활한다. 이번 30회 때 나왔다고 했어요.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개의 플러그를 함께 사용한다. 안 되죠. 꽂지 않는다. 정전에 대비해 라이터, 양초 등은 손에 닿는 곳에 둔다. 손이 닿지 않게 보관한다. 화재가 날 수 있잖아요. 소화기 놓는 장소를 자주 바꾸면 안 됩니다. 잊어버리죠. 장소를 알아두고 사용법을 익힌다.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사용하게 한다. 위험합니다. 사용하지 않는다. 화재 대피 기출 오답 바로잡기. 119에 연락하고 대기한다. 119가 도착할 때까지 기다린다. 일어서서 천천히 대피한다. 신속히 대피한다. 맞습니다. 환풍기를 돌린다? 돌리면 안 되죠. 화재가 더 많이 번집니다. 화재가 난 쪽 창문을 열어둔다? 아니죠. 안 난 쪽 창문을 열어야 되겠죠. 화재가 난 창문을 열면 바람에 의해서 대상자가 화재를 일어서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안 난 쪽 창문을 연다. 화재의 규모가 큰 경우 소화기로 진압한다. 화재가 규모가 큰 경우 어떻게 하겠어요? 불이 꺼져 불을 끄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속히 먼저 대피해야 되죠. 가스가 방출되는 경우 손으로 코를 막고 대피한다. 손으로 코를 막으면 안 되죠. 지시갑니다. 젖은 수건 등으로 코를 막는다.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대피한다. 누누이 강조했죠. 계단을 이용해서 이동한다. 다음,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 욕조 안으로 들어가 머리를 숙이고 앉는다. 침대 위에 편안한 자세로 누워 있는다. 부엌 천장 밑으로 들어가 손으로 머리를 감싼다. 휠체어 옆에서 손잡이를 꼭 잡고 기다린다. 뭐라겠죠? 집안에서는 식탁 밑으로 내려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는다. 이게 중요한 기출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전기 사고 예방을 위한 방법 기출 오답 바로잡기. 전기 쇼크 입은 대상자는 흔들어서 의식을 확인한다. 전류가 차단될 때까지 다른 사람이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어요.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개의 전기 코드를 꽂는다. 사고 나죠. 꽂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플러그를 뺄 때 코드를 당겨 뺀다. 플러그를 꼭 잡고 똑바로 뺀다고 했어요. 세면대 샤워장에는 콘센트에 있는 보호용 커버를 벗긴다. 보호용 커버를 씌워서 사용한다. 자, 이제 핵심 조치계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함께 같이 풀어볼까요? 대상자의 낙상을 일으키는 요인 중 잘못 연결된 것은, 제가 핵심 요약 정리를 하면서 강조했죠. 낙상을 일으키는 요인이 있는데, 신체적 요인, 환경적 요인, 행동적 요인이 있는데, 서로 그 요인들을 바꿔서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 잘못 연결된 거예요. 1. 신체적 요인. 자, 진정제나 야뇨제, 혈압 강화제 사용하는 경우 맞죠? 신체 요인으로 시력 저하, 반사작용, 느려짐 맞죠? 시력 저하나 반사작용, 느려짐. 환경적 요인 3. 야노증, 난간 없는 계단. 야노증이 틀려져. 야노증 뭡니까? 신체적 요인이에요. 난간 없는 계단은 환경적 요인이 맞고요.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다음에 이제 그 환경 요인을 보면 고정되지 않는 매트, 미끄러운 마룻바닥 맞죠?
예. 다음으로는 행동적 요인, 지나친 음주나 개인의 활동량 저하 맞는 요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틀린 지문은 3번. 야노증은 신체적 요인이에요. 야노증은 신체적 요인. 그리고 난갈증 계산은 환경 요인이 맞아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실내에서 화재 발생 시 대처 순서로 옳은 것은 RACE. 이거 시험 문제 나왔던 거예요. 실내에서 화재 발생 시 대처 순서. 가, 전기기구 스위치를 끄고 창문과 문을 닫는다. 나, 위험에 처한 대상자를 즉시 구조한다. 다, 화재 경보를 가동시킨다. 라, 소화기구를 사용하여 불을 끈다. 자, 실내에서 화재 발생했어요. 대처 순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먼저 위험에 처한 대상자를 즉시 구조하는 게 중요하죠. 나번이 먼저고요. 그 다음에 화재 경보를 가동시킨다. 답은. 그 다음에 전기기구 스위치를 끄고 창문과 문을 닫는다. 마지막으로 소화기구를 사용하여 불을 끈다. 실내에서 화재 발생 시 대처 순서입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에 낙상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을 고르면, 낙상 예방 방법으로 옳은 것. 욕실 바닥에 물기는 즉시 닦는다. 가번 맞죠? 나번, 욕실에서 낙상한 대상자를 발견했을 때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어떻게 하겠죠?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 맞죠? 다, 팔걸이가 있는 변기를 사용한다. 맞고요. 라, 바닥에 흐트러진 물건을 치운다. 맞고요. 마, 밤에는 침대 난간을 내린다가 아니라 올린다. 맞네요. 정답은 가나다라마.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 제 47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험생 여러분, 화이팅!